안전 높이는 우리가 이제 2D 할 때랑 똑같아요. 처음과 끝에 나오는 처음 시작과 종료에 나오는 안전 높이 위치는 절대값으로 자 종류 최소 수직 복귀와 전체 수직 복귀 최소 거리라는 세 가지가 있어요. 최소 수직 복귀는 이 파트 클리어런스 여유 파트 여유라는 거를 기준으로 절삭을 하고 넘어갈 때의 어디 보자 안전 높이 처음과 막 파트 여유라고 하는 이 모델을 기준으로 넘어갈 때 여기 남겨주는 여유값을 얘기를 해요. 파트 클리어런스. 그래서 최소 수직 복귀를 선택을 하면 전체 수직 복귀를 선택을 하면 무조건 안전 높이를 기준으로 이송을 해요. 절삭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갈 때 안전 높이 기준으로 이송을 하고 최소 수직 복귀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처음과 끝에만 안전 높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제품의 형태를 따라 다음으로 간섭이 있는 높이에서 파트 클리어런스 여유만큼 떠서 이송을 하게 돼요. 그리고 최소 거리를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품에 남아있는 형태를 따라 파트 클리어런스를 유지하면서 넘어가게 돼요. 이송을. 자, 이송 속도는 무조건 여기가 되면 무조건 이걸 빼면 지공으로 출력이 되고요. 요거를 가게 되면 이송 속도로 출력이 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공으로 나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착점이 같은 점이라도 지공으로 이렇게 가는 지공이면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게 돼서 기계의 절삭 이송 속도와 기계의 최대 X축, Y축 최대 이송 속도로 움직이잖아요.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축이 먼저 도달을 해요. 같은 지점이. 자, 내가 시작점은 여기고 도착점은 여기에요. 근데 지공이 여기가 짧아.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공일은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공은 기계의 현재 절삭 이 최대 이송 속도에 따라 위치가 달라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송 속도로 뽑아요. 만이나 만얼마로. 만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 예전부터 고속가공기나 하이드라인 컨트롤러가 들어오면 무조건 이송에 대해서 증분으로 가고 증분으로 가도 충돌에 대한 체크가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하이드라인은 G0이라는 지령이 없고 피드의 최고치만 있어요. 피드 맥스. 그죠? 피드 맥스. 난 이 기계 최고치로 달릴 거야. 라는 지령만 있기 때문에 어떤 G0이라는 지령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젠 G01로만 데이터가 출력이 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모델에 대해 그래야 이제 급속이송에 대한 체크가 G01로 가능을 해지는 거죠. 모델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말고 이송 속도라는 걸로 무조건 출력이 나가게 하고 피드는 여러분들이 만을 넣어놔도 여러분들이 만을 넣든 15,000을 넣든 어쨌든 기계가 최대 갈 수 있는 속도만큼밖에 안 갈 거예요. 예? 어차피 급속이송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대로 넣어 주시게 되고 문제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 보통은 전체 수직 복귀는 안 하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안전한 게 최고라.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게 최소 수직 복귀예요. 뜨고 다음 구간 이송할 때 내가 이 제품 안 걸리는 선에서 넘어가게. 이게 이 최소 거리로 잡게 되면 지금 이거야 뭐 눈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지만 기둥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사이로 막 피집고 다녀요. 쫄잖아. 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떠서 가게 나 마음이 편해지려면 떠서 가게 놔두시면 됩니다. 떠서 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최소 수직 복귀로 잡아주시면 되고 이송 속도는 만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링크에 의미 없는
원호지 여기 보면 링크에 이송 높이, 이송 반경에 대해서 선형 진입과 이 반경값을 원래는 이렇게 가는 애예요. 예?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최소 20km 이송 높이로 잡았으니까 이렇게 가는 애인데 이게 갑니다. 여기 나오네요. 최소 거리 놓고 파트 클리어런스 이 선형 진입 뽑기를 추가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죠. 더. 근데 굳이 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고 원을 넣으면 여기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그냥 굳이 이것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최소 수직 뽑기 반경값 굳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반경값 늘 필요 없고요. 자, 링크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링크. 자, 공구 유지 범위는 똑같아요. 거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틈새 이송이잖아요. 틈새 이송에 있던 거리, 원래와 패스와 패스 사이에 원래 떠야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가 넘어가면 무조건 떠라. 그죠? 공구 지름의 300%가 될 수도 있고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뭐 30으로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송 형태는 이게 옵션을 이제 다른 툴패스에 갔을 때 나오는 거니까 우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귀가 이것도 굳이 우선 이거는 이따가 워터라인에서 한번 고쳐가면서 보면서 등고선하고 또 똑같죠. 근데 등고선과 아까 링크가 걸리에 비슷하게 잡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 꺼버리세요. 우선 끌게요. 꺼버리세요. 영영. 자, 우리가 영역밀에서 바깥으로 진입을 할 때 제가 리드인 HST라고 돼 있는 리드인이라고 돼 있는 구간을 껐어요. 굳이 난 재료만 똑바로 잡으면 굳이 얘가 바깥에서 원을 그리며 들어올 필요 없다. 원이나 이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같은 영역밀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는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 한 1할 정도나 반경 정도는 넣어주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굳이 뭐 처음 안정적으로 하시려면 당연히 반경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형 하시는 분들은 보통 링크를 넣으니까 넣게 되면 처음 스타트할 때 반경 정도를 넣게 된단 말이에요. 15 정도. 그럼 처음 치고 들어갈 때 바깥부터 원을 하나 만들고 치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한번 볼까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번 볼게요. 0 놓고 필요해 각계라고 안 할게요. 아이고 2단 링크 0 할게요. 최소 트리밍 이것도 얘기다 설명을 하고 우선 이따 보고 한번 절삭을 스텝 샬로우 넣고요. 링크 넣고 플러스 버튼 진입 동작. 자, 이게 막혀있는 형태의 진입을 할 때 그죠? 우선순위는 무조건 제가 헬리컬이라고 했죠. 2D 얘기할 때도 헬리컬로 있고 프로파일 램프는 모델에 남아있는 잔삭의 형태. 그림 있나? 링크 보조 진입이고 이건 트리밍이요. 트리밍 이따 얘기할게요. 어디 갔냐? 헬릭스는 원 그린 사이즈를 기준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프로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로 모델 안 넣어놨네? 안 넣어놨으면 남은 프로파일 램프 같은 경우에는 외곽 형태를 따라 들어가요. 우리가 뭔 얘기냐? 여기도 안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사각 형태가 있어. 근데 여기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이 안 나왔고 그럼 우리 뭘로 들어가요? 램프를 들어가죠. 램프로 얘가 알아서 바뀌는 거예요. 램프는 램프라는 게 아니라 프로파일 형태는 이 바깥쪽 외곽 형태를 따라 Z가 내려가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간이 못 나오면 원을 그릴 사이즈가 안 나오면 프로파일 램프로 만들어서 들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은 헬릭스예요. 기본은 헬릭스. 그 다음에 공구 지름에 어차피 절인량이 안 되니까 반 정도 지금 33 이 정도로 그냥 갈게요. 맞을걸요? 비슷한가? 지금 6.5 이송 높이 시작 헬릭스를 만드는 첫 번째 시작 높이 진입각도. 진입각도는 보통 얼마 주시죠? 진입각도는 엔드밀로 지금 진입할 때는 5도까지도 5도에서 6도까지도 상관이 없어요. 5도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커터에는 진입각도라는 게 최대 경사각도라는 게 존재해요. 예?
공구 지름이 작을 때는 이게 공구 지름이 작을 때는 경사각이 작아지지만, 그죠? 작아지지만 미방, 왜냐면 팁이 없으니까 뒷미방이 다 버리잖아요. 또 안쪽 다 미방이. 그러니까 BLM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추천각이 지름에 따라서 틀려요. 지름에 따라 틀린데, 여러분들이 공구 지름이 커버리면 0.6까지 나오잖아요. 왜냐면 가운데 50파인데 가운데 팁이 없는데 여기 중간에 가다가 여기가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근데 BLMP나 이런 거는 큰 거 더 안 쓰죠. 그냥 33이나 끼케야 40파이 쓴단 말이에요. 그냥 1도 정도 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커터 쓴다 그러면 1도 정도 주신다고 하시면 돼요. 1도 정도 주신다고 하고 한번 본 다음에, 이 최소 트리밍 최소화라는 거는 원래는 정상적인 툴패스에서는 이 끝 여기 시작할 때 여기로 뚝 떨어지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측벽이 수직인 구간에서 살짝의 원을 그리면서 진입을 빼주는 거예요. 0.5 정도 빼주고 왔다 갔다 하고 진입할 때 빠져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입니다. 여기도 지금 이거를 어디 갔냐, 전체적인 트림이면 끝에는 여기는 필요 없는데 여기도 나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는데 굳이 뭐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고 어차피 극경사는 다 등고선으로 밀어버릴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상관은 없는데, 우선 그렇다 하시고 한번 확인을 한번, 요거 중요하더라고. 요게 이제 나중에 24에 생겼나 했는데, 요게 원래 요거를 체크를 하면 틈새 사이에 원래 측벽 간격 때문에 뜨는 애들이 좀 조절이 돼요. 조금 깔끔해져요, 툴패스가. 그래서 요거 잊지 말고 나중에 정삭 때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하고 확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바깥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아, 바운더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가 바운더리 전체 바깥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열어놨으면 이 밑에까지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외측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요걸 막으려고 이제 여기 원래는 잘 봐요. 여기가 우리 툴이랑 우리 영역 포켓하고 똑같아. 여기를 경계를 기준으로 치고 들어오는 건 치고 들어오는데 이 밑에까지 계산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면 처음부터 중삭으로 스타트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델을 잡고 그러면 굳이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공작물 모델 바운딩 박스 소재 하고 모의 가공을 시작을 할게요. 근데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어차피 저거는 처음 스타트는 이렇게 한다 라고 보고, 자 이제 일부러 충돌이 나게 자, 링크를 넣지 않아도 어차피 소재 바깥으로 진입을 해요. HS, 그죠? 안에 들어갈 때는 헬리컬로 진입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등고선이나 이런 거 칠 때는 무조건 반경 웬만하면 넣어주죠. 아쉽죠? 여기 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했는데 그래서 저걸 써야 돼요. 스타트부터 스톡 모델로 중삭부터 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바깥쪽이 다 나가게 돼요.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얘가 바운더리가 되고 소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작물을 하나 빼요. 하나 복사할까요? 컨트롤 CV. 지금 바운더리 걸리니까 여기까지 가공을 못 하잖아요. 아쉽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톱을 잡는 거예요. 공작물 모델을. 자, 처음에 잡는데 여기서 그냥 공작물 설정 하고 나와요. 사각형 들어오겠죠.
삼각형 들어와요. 얘 앞으로 뺄게요. 뒤로. 자, 얘를 기준으로 중삭을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파라메타에서 이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는 내가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직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내가 뭐 엔텍 관계자가 아니라. 자, 여기서 경로 제어랑을 모든 걸 똑같이 합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외측을 기준으로 바운더리를 팍 퍼뜨려요. 30mm, 40mm, 50mm 키울까요? 공구에서 다 됐고, 공작물을 여기가 중삭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가 중삭이에요. 여기가 중삭인데 여기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얘를 잡아요. 여기서 하나의 가공 그룹, 이전에 진행된 하나의 가공 그룹하고 이 모델을 기준으로 툴을 나오게 해라. 공작물 모델 그냥 깍두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바운더리만 키운 거야. 요거는 지울게요. 뻥. 그러면 밑에까지 떨어지죠. 지금 얘 지금 우측면도, 그러니까 팁이야 이것도.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 딱 들어갈 때 알아서 딱 떨어져야지. 지금 이 바운더리에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잖아요. 내가 인지한 게 그렇다고 바운더리를 옵셋을 플러스 30을 하면 재료가 커져버린단 말이야. 처음에 들어가는 게 재료가 되니까. 그죠? 지금 여기에 커터가 30파이가 걸리니까 33파이가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가공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나는 첫 번째 툴패스에서 그냥 여기까지 끝내고 싶은 거야. 그죠? 커터로. 그럼 요거 잡는 그냥 중삭으로 처음부터, 야 너는 중삭부터 시작이야. 그냥 소재가 재료가 들어오고, 그리고 바운더리를 늘려놓고, 그리고 자동 중삭으로 스타트를 하면 동일한 형태로 절삭을 하되 끝라인까지 빠져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근데 내가 여기에서 바운더리 영역을 여기에서 제어 외측 지름을 키워버리면 재료가 커진다 이거예요. 재료가 커진다. 모의 가공. 아이고. 왜 공작물을 넣어놨는데 뭐 공작물이 얘랑 갈게. 맞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처음부터 마음 편하게 중삭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소재 하나 집어넣어놓고, 그러면 굳이 내가 바운더리에 걸려갖고 떨어지는, 안 그러면 아까 그 포켓에서 우리가 황당률 준 다음에 돌린 다음에 윤곽으로 등구선 또 한번 쳐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이렇게 해야 거의 내가 원하는 형태까지 가공이 될 거예요. 커터로 끝단에 바운더리에 걸려. 그럼 큰 커터로 쓰는데 제한이 좀 덜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팁이라고 하면 중삭부터 스타트 해라. 그죠? 예. 소재를 처음부터 공작물 모델을 하나를 빼고 중삭부터 스타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홀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부러 홀더를,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뭐 공구를 열박음을 써야 되고 뭐 하는데 열박음을 써야 되고 공구가 길어야지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굳이 내가 처음 황삭부터 길게 해서 툴패스를 낼까요? 그건 아니죠. 처음에 짧은 엔드밀로 홀더가 안 걸리는 선까지 걷어내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황삭 커터 치고 그 다음에 엔드밀에 홀더까지 때려 넣고 홀더 체크해서 홀더에 안 걸리는 선까지 황삭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슬림한 뭐 길게 빼서 황삭을 하든. 왜냐면 전구간을 친다는 건 좀 힘드니까 얘가 공구가 마모가 되고. 자,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공구를 빡치기를 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복사할까요? 똑같은 거 컨트롤 CV. 파라메타 들어갑니다. 자, 공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ER 일부러 불밀로 12파이를 12파이에 ER짜리를 지금 걸리지 않아요. 웬만하면 ER짜리를 폴더에 가서 목록 열기 밀 PT40에 밀링 척에 짧게 물어볼게요. 밀 32에 한 20mm만 20 안되는구나. 샹크가 있어갖고 25 26면 뺄게요. 일부러 걸리게 하고 동일하게 이 상태에서 그냥 하게 되면 당연히 빡치게 해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빡치게 해요. 보면 자, 시뮬레이션을 보면 갈아 먹고 있겠죠? 이것도 다겠죠. 충돌 여기 조건에 충돌이라고 돼 있어서 섰죠? 빼버리고 먹고 있죠? 점점 홀다가 닿았죠? 충돌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고 이거 점점 없어지겠죠. 자, 이거를 여기에 보면 그 홀더 라인에 충돌 체크라는 걸 체크를 해주세요. 생크 가공 여유와 이 홀더 생크 가공 여유 0.5, 홀더 간섭 여유, 홀더 하단 홀더 간섭 여유도 1mm, 하단도 동일하게 이 하단과 동일하게 이 사이즈를 1mm를 피한다는 얘기예요. 간섭부 틸트는 우측에서 데이터가 꺾여 나온다는 얘기인데 믿을 수가 없고요. 자, 확인. 자, 이게 뭐라고 나와요? 홀더 간섭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충돌하는 여유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완가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완성형이. 하면 모의강 볼까요? 아예 책에 다 나왔어요. 열심히 다. 빡치게 안 하죠? 이거를 느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충돌이 나는 만큼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홀다가 들어가는 만큼. 이해하시겠죠? 우선은 내가 처음부터 열박음을 쓰거나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롱 공구를 길게 빼 쓰는 게 아니라 우선 홀다를 좀 그나마 슬림한 놈을 잡고 황상을 조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른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동 증삭으로 계속 치고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자동 증삭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한번 가공했으니까 소재를 빼는 거예요. 또 한번 여기서부터는 공작물 모델 원본 작업 얘를 기준으로 공작물 정의에서 원본이 어떤 거냐, 공작물 모델 그냥 1번도 아니고 1번을 기준으로 아니다, 그냥 1번을 기준으로 할게요. 어차피 소재니까 1번을 기준으로 요거를 빼겠다. 여기 0.1로 그냥 확인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계단이 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또 한 번 중삭으로 때리면 되죠. 우리가 했던 거잖아. 처음에 소재 잡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야. 여기를 팍 주면 여기서 한 번 더 여기 황사 모델 원팡 0.1 0.1 경로 제어 여유있게, 예? 여유있게 공구 하나 만들어야지. 이번엔 안 걸리게 볼로이즈 앤드밀 이번엔 10에 1알로 하고 2알로 하죠. 2알로 하고 홀더를 목록 열기 BT40A라고, 이건 여러분들 메일로 보내드릴 거니까 뭐 여기서 안 빼도 돼요. BT40에 ER16이나 SK10, SK10짜리나 ER16이나 다 똑같죠. 이 SK10짜리로 SK10에 120짜리 120짜리에 120에 너무 기네 90짜리 90짜리에 투영거리가 30mm 35mm 일부러 충돌 나도 되니까 30mm 요거 뺄게요. 충돌 나면 나중에 조금 더 뺄게요. 충돌 나면 충돌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홀더 검사라는 걸 하면 내가 홀더를 얼마만큼 빼라 얘가 나오게 됩니다. 공작물은 당연히 앞에 황삭을 한 얘가 되고, 그죠? 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절삭 파라메타에서 다 동일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기 60%까지 내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거 우리가 평면 이거 들어왔다는 거, 이게 24에 들어왔어. 24에 평면만 한번 제로로 치고 싶다든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래는 황삭 치고 경로 제어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도형에다가 여기 측벽 가공료를 플러스 0.5를 주고 바닥은 0.1을 준 다음에 여기에 절삭 파라메타에서 중요 깊이 평면 부위 쳐라라고 하면 바닥은 0.1 남고 측면은 그대로 남는,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는 게 돼요. 맞죠? 평면 부위에서만 한번 연산하라. 그럼 또 에어가 뭐가 좀 있겠죠. 이러긴 하지만 그냥 한번 중삭으로 한번 더 돌리면 되는 거니까 하고 절삭 파라메타 됐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확인 한번 눌러보면 이제 얘는 고속이기 때문에 뭐 하는 와중에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작은 핸드밀로 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나왔죠? 툴패스를 여기랑 여기랑 볼게요. 모의 가공을 한번 눌러볼게요.
간섭이 생기나? 닿네. 닿는 거야 뭐 바꾸면 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해하시겠죠? 황삭을,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제 이게 여기서 이게 핵심이긴 해요. 거의 대부분의 3D를 처음 시작할 때 충돌 체크, 홀더 간섭 이렇게 하고, 요거 먹는 거는, 요거 양쪽이 먹는 거는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양쪽이 먹는 건 이 툴 패스를 선택을 하고 홀더 검사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조도는 뭐 이럴 필요 없고요. 조도는 0.5, 가공 공차는 굳이 0.1만 할게요. 홀더 가공 공차 0. 우리가 가공률 0.2 줬으니까 0.5를 띈다고 했어. 0.2. 생크 공차 0.2. 대충 이 정도만 때려 넣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 파란색이 충돌이 안 나는 부위, 빨간색이 충돌이 나는 부위입니다. 이 상태에서 32.99968을 빼면 안 박는다. 빼라 얘기예요. 여기에서 공구 수정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V를 누르면 수정이 되었습니다. 나오고 공구는 가보면 홀더 가볼까요? 왜 수정이 안 돼 있지? 수정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뭐 잘못 눌렀나 봐요. 다시 그러면 다시 왜 수정이 안 돼 있죠? 새 공구 생성이 있고 수정이 있죠. 테스트 실행. 여기 32점 얼마인데 서운하니까 그래 35로 하죠. 35로 하고 V를 누르면 수정이 될 거예요. 하면 여기가 수정이 이게 뭐야? 27이 돼 있네요. 어쨌든 37 수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안 됐네. 이상하지?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32가 돼야 되는데 왜 수정이 이렇게 되지? 32로 그러면 내가 알았으니까 그냥 32로 고칠게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요. 32로 고쳐주시면 충돌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얘랑 32가 아니라 32점 얼마였나? 31점 얼마였으니까 이렇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충돌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R 때문에. 그래서 최소 거리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있겠죠. 짧게 들어놓고 여러분들이 충돌이 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닿나 안 닿나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짧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형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충 이해는 가시죠? 네, 대충이 아니라 뭐 그냥 확실히 이해 가지 않아요? 별거 이런 식으로 하겠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그러네. 네? 왜 이해가 안 되지? 딱 그냥 홀다 그려놓고 딱 하면은 이제 다 피할 수 있다. 굳이 내가 이런 걸로 이걸 생각해 보면 공차를 조금만 조이면 잘 봐요.
경차를 조금만 조이면 정삭도 안 나온 부위를 나오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처음부터 굳이 중돌 체크를 해서 길게 뺄 필요 없이 내가 남은 부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정삭을 한번 넣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한번 해봤고요. 이게 영역 황삭의 홀더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몰라? 왜 저장을 누르는 다 깨지지? 자, 우선 뭐가 문제지? 왜 깨지지? 연산을 한번 다시 눌러주고요. 자, 우선은 이제 워터라인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 조금 피곤한